홈페이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여러분들이 어르신이 한 분이라도 들어오고 직원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현지조사에 대한 내용은 대비를 하셔야 돼요. 예. 현지조사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이게 내용을 제가 좀 추격해 봤어요. 왜냐면 드린 자료에 어차피 전체적인 자료는 다 있을 거예요. 공단 거 그대로 가져온 거고 그걸 그대로 정리한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살짝 읽어볼게요. 현지조사는 적정 청구를 했느냐, 직원 근태를 잘 했느냐, 소급자 관리, 이거 저희가 쓴 거예요.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정도 나뉘는데요. 조사 대상 기간이 최대 36개월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취약한 3년이에요. 오픈 다음에 36개월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오픈 이후에 36개월 뒤에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1년 만에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최대 36개월이고 조사 대상을 보시면 휴페어 포함한 장기화 기관의 대표자 및 종사자입니다. 대표자님이 열심히 대비하셔도 누가 있어요? 종사자가 있습니다. 종사자 면담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서운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폐업을 한다고 해도 쫓아갑니다. 예, 많이 오해하시더라고요. 폐업하면 끝이다. 예, 실제로 저희는 워낙 많은 사례를 하다 보니까 한 7시 되면 제 전화가 불이 나요. 예, 폐업을 해도 쫓아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소급자, 보호자 면담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요. 통지를 보세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일이에요. 조사 통지를 언제 한답니까? 조사를 하겠다고 조사 개시와 동시에 통지하겠답니다. 그쵸? 처분은 뭐예요? 환수 저게 이번에 지침 바뀌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되게 복잡하게 잘 바뀌어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환수를 여러분이 받아간 것보다 더 적게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아시겠죠? 네, 환수하시겠다. 과태료도 있고요. 과징금이 뭔지 아세요? 과징금? 뒤에 나오는데 정지를 막기 위해 정지 대신에 가름해서 5배까지 예, 예, 과징금 예, 뭐 최대니까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우린 안 걸릴 거잖아요. 예. 그리고 취소 폐쇄 형사 고발까지 무섭죠. 근데 이게 더 무서운 이유는 핵심은 뭐예요? 포스트예요. 포스트를 보세요. 내부 종사자 신고, 여기 내부 종사자들이 많으실 텐데 예. 최고 2억 원. 예, 그 다음에 2억 원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예, 예. 어쨌든 포상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대비한다고 해서 이게 생각처럼 굴러가지가 않아요. 예, 맞죠? 그래서 정기조사는 우리 그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슈퍼컴퓨터. 자동으로 돌려서 우리가 이 청구에 나중에 읽어보세요. 청구에 대한 내용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기간은 왠지 될 것 같아 내가 가면 예, 이러면 오는 거고요. 이런 것 때문에 신고 때문에 오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실 확인서에 사인을 안 하려고 해도 사인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겠죠. 이미 안에서 내부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무서워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무서워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하실 수 있어요. 예,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본능을 억누르세요. 진짜예요, 진짜.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 본능을 억누르세요. 우리의 본능은 뭡니까? 어르신들에게 수준 높은 복지를 제공하여 수익을 내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다 읽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다 읽어드리진 않고 뒤에 있는 대비하는 내용이 왜 저렇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표를 띄운 것 뿐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 위반행위 중에서 조금 무서운 쪽이 오른쪽이잖아요. 행정처분이 있으니까 뭐 정지당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정지가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가장 먼저 보는 게 장기유형 필요시설 및 인력 기준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인력이란 말이 나오죠. 인력. 여러분들 적으실 분들은 이것만 적으세요. 나머지는 적을 필요 없어요. 다 적혀 있으니까.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적혀 있는 것이 우리 그 수가 선정을 위한 고시가 있습니다. 그 제공 자료에 넣어드렸어요. 수가 선정을 위한 고시. 고시에 대부분의 것들이 적혀 있고, 그걸 오늘 정리할 거예요. 정리해드릴 거니까, 거기를 깊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고, 제가 최근에 모니터링 영상 때문에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방문 요약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페에도 고시를 올려놨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 고시 관련해서는. 예, 올려놓은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깊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그걸 공부하세요. 저는 실무만 얘기할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인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커요. 이게 과징금이 크다 보니까 정지에 대한 금액도 크고 과징금도 크고. 왜냐면 우리가 가산을 받을 때 가산 금액이 적지 않죠. 한 매달 받는 가산 금액이 커요.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이 기관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에 대한 환수는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예, 그러면 아까 몇 개월 정도를 한다고 했어요? 36개월 정도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한 달 한 달이 환수가 걸려서 뭐 10달, 11달이 문제가 생긴다면 배수로 환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500만 원이면 10개월이면 1억 5천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이 굉장히 커요. 이쪽을 굉장히 집중해서 좀 들으시고요. 두 번째는 그 수급자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기관에서 임의로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경우. 참 어려운 부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고, 원장님, 제가 보내고 싶은데, 우리 어르신 돌보기 하고 싶은데, 진짜 요즘에 그 애들 학원비 때문에 10,000원이 모자라네. 한 달에 10,000원만 깎아주시면 제가 매달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본능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해주고 싶죠. 해줘야죠. 그러니까요. 본능을 말씀드려요. 본능상으로는 우리는 그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업이라고 하면, 이 장기화 기간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주고 싶죠. 근데 실제로 이게 법령상 문제가 될 수 있고 현지조사에서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하지 마셔라.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변경됐어요? 우리 기관장님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감경에 참여하신 종사자 모든 분들 다 같이 갑니다. 네, 아시겠죠? 이게 법령이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이 더 책임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팀장급 분들, 이걸 할인돼가지고 막 땡겨오시는 분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외에도 다른 일반적인 수급자에 대한 노인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주의하시는 건 당연하죠. 네, 그래서 수급자에 대한 관리 부분이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은 재무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재무회계 기준. 뭐 자료를 제출을 거부하고 현지조사를 거부하고 경찰을 불러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이렇게는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재무회계 기준 위반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에서 3개월이에요. 여러분들 0개월에서 3개월이에요? 1개월에서 3개월이에요? 1개월. 네, 최저가 한 달이죠. 네, 그리고 1차 위반에서도 정지가 나오죠. 회계감사 받아보신 분 손 들지 마세요. 회계감사 받아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현저하게 안 받아보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꼼꼼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도 필요하겠죠.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법령에 있는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정도를 걷지 않으면 이 부분은 환수하겠다. 그리고 과태료를 내리겠다. 과징금을 내리겠다. 형사처벌하겠다. 근데 하필이면 내가 대비하고 싶은데 주의해서 신고를 해주면 그 포상금도 줘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밸런스로 따졌을 때 100%입니다. 우리 어르신이 한 분이라도, 직원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무조건 대비하셔야 되는 건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갈게요. 대비하는 법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시간 별로 없어요. 할 게 너무 많아요. 네, 많이 드려야 되잖아요.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 직원 근태관리입니다. 직원 근태관리에서 먼저 필수 인력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모르는 분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요양보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은 다 한 명 이상, 한 명 이상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읽으시면 되고요. 요양보호 선생님은 7명당 1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주 극초기에 지금 대표님들 모를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7명이 4452입니다. 그래서 입소자 수를 지금 현재 입소자 수가 17명이다 그러면 17 나누기 7을 해서 나오는 수가 만약에 2.42예요. 그러면 2.4니까 2명. 18명 나누기 제가 계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7을 나누면은 2.56 정도 나오나요? 2.56이면은 3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 어르신이 17명에서 18명으로 주간보가 늘어난다? 그러면 한 분을 더 뽑아야 돼요. 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 한 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이 한 명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에서 또 얘기할 거예요.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관리 책임자 한 명에 최초 소득자 15명 이상 되면 그때 사회복지사무 가산돼서 뽑죠. 그 외에는 있어요, 없어요? 요양보호 선생님 말고는 없죠. 네, 그렇죠. 어차피 1대1 케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어려울 거 없으실 것 같고, 목욕 같은 경우에 요양보호 선생님 2분 계셔야 되죠. 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방문간 같은 경우에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방문 간호에 대해서 관리 책임자가 간호사죠? 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네, 넘어갈게요. 인건비 지출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근태관리에 넣긴 했는데, 지금 현지조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거 다 설명하는 거 말고, 전 핵심만 먼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인건비 지출 비율을 요즘에 저희가 회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지금 현재 회계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400군데가 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겪는 일들을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지출 비율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넘지 않으면 결산 예산 자체가 통과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발려나요. 시군구에서. 저는 이게 걱정이 돼요. 뭐가 걱정이 되냐면 공단에서 지금 공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군구 나왔죠. 이게 회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태조사도 시에서 나와요. 받아보신 분이 있으시죠? 손 안 대셔도 돼요. 저희 받아봤어요. 실태조사를 시에서 나와가지고 가족이 몇 명이냐, 뭔지 모르죠. 가족이 몇 명이냐, 저희 가족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 실태조사를 시에서 하고 인건비 부분도 우리가 결산과 예산에서 관리되다 보니까 인건비 지급 수준에 대해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회계 부정이에요. 이 인건비 지급 수준을 못 맞추는 걸 도감사원에서, 우리 지금 도 맞나요? 도죠. 네. 전북 도청 감사원에서 이걸 회계 부정이라고 할까봐. 회계 부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잠깐 제가 강조해드렸죠. 어떤 행정처분이 있었어요?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정지가 있었죠. 이게 제일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실제 협회 강의일 때 이런 얘기를 잘 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거를 우리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려가 된다고 했지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려가 되는 건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저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어렵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계산 방법은 밑에 있는 걸 보시고 읽으세요. 시간 관계에서 최대한 빨리 넘어가서 많이 전달드리기 위해서예요. 예, 그 들어오는 수가 대비해서 나가는 직접 인건비의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비율을 맞추고 나서 뭔가 다른 업무를 하고 나면 내 돈은 줄어들어요. 내 잔고는 줄어들어요. 우리 기관의 잔고는 줄어드는데 마음은 편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찜찜하진 않으실 거예요. 대신 내 잔고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또 한편으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건비 지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건비를 많이 지출하면 지출할수록 누가 행복해지나요? 직원들이 행복해집니다. 네, 직원들이 행복해지면 그게 드러나요, 서비스에서. 아, 여기서 나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기서 같이 일을 해서 우리 기관에 충성까지는 잘 안 하세요. 네, 잘 안 하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쫓겨나지 말아야 돼. 쫓겨나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예,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또 반대편이 또 있어요. 예, 그만큼 쓰시는 만큼 그 마음이 직원에게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이 기준근무 시간. 아까 제가 명이라고 하는 단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한 명. 이 현지조사 대비하실 때는 이거를 잘 활용하시고 잘 이용하세요. 이것도 100%, 근태관리 100%니까 100% 다 한 명 이상 기관에서는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는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준수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월 기준 근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말로는 건적 날짜 있죠. 건적 날짜. 예, 건적 날짜 곱하기 8시간을 의미합니다. 밑에 적을게요. 해보고 안 되면. 네. 예, 8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2월 기준근무 시간을 보시면 설날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서 18일이었습니다. 18일. 그래서 18일, 2021년도 2월달 같은 경우에는 18일 곱하기 8시간 하면 144시간이죠. 이거를 한 명이라고 해요. 이 시간을 맞추면. 그러니까 근무를 이 시간을 하면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왜 근데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냐면 뭐 특례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깊이 안 들어가요. 예, 이 시간을 10명이서 144시간을 같은 직종의 사람이 10명이서 144시간을 맞춰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A라고 하는 분이 70시간을 하고서 그만뒀어요. 예, 그렇게 하고 뒤에 후발주자가 74시간을 근무를 해도 144시간 인정을 해요. 한 명으로. 자, 그러면 여기 문제. 같은 날짜 1일부터 15일까지 8시간짜리 근무자가 여기 지금 18일이라고 했는데 18일에 간절히 9일이죠. 9일씩 8시간을 근무하면 같은 날짜에 1일부터 15일까지. 그러면 144시간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월별 기준으로 따졌을 때 기준 근무 시간이 맞으면 공단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주 물어보는 것들이라.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건 어떤 거에 활용을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냐면 정말 잘하시는 분인데 애가 있어서 8시간 근무를 하지 못해. 근데 6시간 할 수 있대요. 어떤 사람은 근데 우리 업무가 굉장히 많아. 그럼 6시간짜리 한 분, 4시간짜리 단계 근로자 한 분 쓰셔도 괜찮다는 의미예요. 예, 괜찮아요. 그런 활용을 초기에는 좀 해보실 수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하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깊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특례라는 게 있어요. 6개월 이상 근무할 때 나오는 그 특례 제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분이 8시간씩 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도 더 길게 하진 않을게요. 시간이 그래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서 대부분 한 명당 그렇게 뽑으시는 거지 여러분이 채우셔도 문제가 없다. 예, 많이 질문하시는 거 먼저 하고 넘어갔고요. 예, 그리고 연차 요구 휴가라든지 병가라든지 우리가 공가라든지 휴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제도들이 실제 시간으로 인정이 돼요. 8시간으로. 그 법령은 고시 교육을 보시고 아니면 고시 자료를 보시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2021년도에 피반환이 불었죠. 뭐 가지고? 연차 당겨쓰기. 연차 당겨쓰기. 연차 당겨쓰기는 노동법상 당겨쓸 수 있나요, 없나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으면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예요? 네, 대표님과 종사자의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당겨 쓴다고 해서 노동법상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사실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였냐면 그 공단 자체에서는 이거를 유급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판결을 이겼냐면 돌봄의 공백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한테 추가적으로 연차를 당겨 쓰게 하면 그거를 다른 분이 안 채운다면 원래 10명이 계셔야지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데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인정하지 않겠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거의 모든 기관한테 이 연차 부분을 환수를 해갔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2022년도 1월 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1년차 직원에게는 3일까지 당겨쓰기가 허용됐어요. 대신에 세 번째 별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네, 대행을 쓰면 되겠죠? 네? 아니, 돌봄 공백이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11명,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예, 11명씩 계속 일을 해왔다면 돌봄 공백이 발생 안 하려면 평균적으로 한 분이 더 들어오면 되잖아요. 이분이 연차 썼을 때. 그럼 다른 분 대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행하면 뭐가 발생돼요? 월급 줘야 되죠? 만약 있는 분한테 준다고 하면 연장수당 주셔야 되고 50%. 그쵸? 아니면 알바 써가지고 다른 분 붙이셔야 되고 시군구에 신고하고 하루짜리로. 예, 어쨌든 보세요. 이거를 당겨 쓸 수 있다는 거지 당겨 쓰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저는 보여져요. 예, 뭐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지조사 대비가 사실 까다로운 거예요. 근데 뒤에서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핵심이에요. 그냥 이렇게 마무리. 너무 길어지면 힘들어요. 네, 그 근태관리 관련 서류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원래 노무 부분은 시간 남으면 더 해드릴 거예요. 근데 노무 부분에서 근무표 정도는 근무표가 핵심일까요? 필수일까요? 근무표를 짜는 게 필수예요? 노무 쪽에서? 그리고 출근 기록부 작성하는 게 필수일까요? 일반 사업장에서? 네, 쓸 수도 있죠. 아니 근데 그게 꼭 필수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 대표님들이 보려고 관리하기 좋아서 사실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리 업무차? 그렇죠? 근데 근태관리 서류를 우리 장교양 기관에서는 저는 꼭 쓰라고 말씀드려요. 네, 현지조사를 받아보시면 알아요.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업무일지가 있어요. 업무일지 한 분씩 한 분씩 얘기를 해볼게요. 박문유양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박문유양 원장님, 시설장님들, 대표님이시자 시설장님분들 업무일지 쓰시나요? 그래서 써야 돼. 아, 쓰셔요? 평가 매뉴얼에도 없는데 쓰시네요? 안 쓰시나요? 자, 그냥 물어만 볼게요. 네. 사회복지 선생님은요? 쓰죠? 어떤 거 쓸까요? 이 일지라는 게 꼭 업무일지 아니더라도. 네, 주간보호에서, 아니, 방문용에서는 업무수행일지. 그쵸? 상담일지 대신 쓰잖아요. 주간보호에서는 사회복지 선생님 어떤 거 쓸 수 있어요? 프로그램일지. 그 외 업무일지, 뭐 이런 것도 쓰죠? 네. 그렇죠? 요양보호사 선생님은요? 공통이잖아요. 요양보호사 선생님. 급여제공 기록지, 일지 쓰죠? 그렇죠? 매일매일 나온 거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무원 선생님은요? 쓰세요? 아, 여기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쓰고 계시네요. 사무원 일지를 쓰라고 되어 있는 문구가 있나요, 매뉴얼에? 네, 안 쓰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많이 안 쓰시는 것 같고. 예, 위생원, 여기 위생원 없죠? 네, 운전원. 운전원 어떤 거 쓰나요? 운행일지 쓰죠? 예. 그러니까 각각 일지가 사실 다 지정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빠져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바로 들어보시면. 예, 그렇죠. 그래서 업무일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현지 조사에서는. 왜냐면, 아까 앞에서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지 조사를 할 때 조사를 어떻게 해요? 대표님과 종사자, 그만둔 종사자, 보호자의 면담을 통해서 그 부분이 증거가 되고 사실 확인서를 쓰는 환경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거짓말로 이럴 수 있잖아요. 종사자가 기분 나쁘게 헤어졌어. 그만둘 때.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맨날 가서 설거지 했는데요. 저는 이거 말고도 다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뭐밖에 없어요. 업무일지. 맞아요. 그분들이 그만두고 나서는 이걸 쓸 수 없는 것들이에요. 뭐까지 보니까? 필체까지 보니까. 현지조사는 안 받아봤어도 모니터링을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출근 기록부 쓰시는 분 중에, 이건 잘하는 분들이니까 지적받은 걸 수 있어요. 출퇴근 기록부에 본인 필체가 아니라고 지적받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있죠? 네, 나왔어요. 네, 있어요. 예, 필적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다른 대표님들이 대신 써준 일지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일지는 언제 써야 되고, 출근했을 때 쓰지 않으면 계속 밀리고.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일기 쓸 때, 어릴 때. 그 방학 되면, 방학 끝나기 전날, 그 모든 걸 다 썼잖아요. 그렇죠? 예. 어려워요. 자기가 한 일만 쓰면 돼. 업무일지 쓴 거 보시면은, 다시 몇 줄 안 써도 돼요. 사회복지, 시설자일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 사무실 회의지에, 기내. 갱신 배상 책임 부분 명단 확인하고 청약 업무, 어떤 업무를 했는지 대충 한 3줄 4줄 썼어요. 별거 쓰라는 거 아니에요. 급여제공 기록지는 아주 간단하죠. 본인들 이름만 사인만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대표님들의 기관을 지켜줄 수가 있어요. 뭐에 휘둘리지 않는다. 면담이나 말에 휘둘리지 무조건 이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분들에 대한 면담 이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방파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쓰세요. 직원이 몇 명일 때부터? 한 분일 때부터. 폐업할 때도 같이 가져가요. 같이 가져가요. 맞아요. 가져가기만 하면 다행인데 또 와요.
예, 사례가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 뭐 폐업부터 폐업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근무 현황표를 우리가 짜죠. 근무를 언제 현황표를 짜요? 보통 근무 현황표를 짜는 게 방문형에서 안 짜시는 분 있어요? 짜시죠? 일정표 다 짜시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일정표도 짜고 방문 일정표도 짜고 다 짜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근무표는 다 짜실 텐데 저는 그 방문 일정표만 짜지 마시고 방문형도 상근그루저 근무 현황표 시설장님하고 상근하시는 사회복지 선생님 거는 이 표를 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문만 일이 아니잖아요. 사무실에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간을 표시해서 써주세요. 언제? 이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보통은 언제? 전달에. 그렇죠. 전달에 쓰시죠? 주간보고는 전달에 다 쓰시잖아요. 예. 근데 쓰시고 나서 실제 청구를 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다음 달이죠. 예. 이게 일이 끝나고 나서 다음 달에 청구를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떡하지? 144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143시간 30분이네. 그러면 30분만 올리면 한 명이 채워지니까 가산 이거 한 300 받으려면 30분만 올리면 되겠네. 뭐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아니, 본능이에요. 아니 지금 당장 감산되고 가산이 까이는데 당장 눈앞에서 500만 원이 줄어드는데 아니실 것 같죠?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청구를 다음 달에 하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대표님들 마음은 알아요. 대표님들은 이렇게 안 하고 정도를 버리려고 하죠. 근데 직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잘못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아니 뭐 이게 대단한 거라고? 하면서 근무표를 바꿔요. 자기들끼리. 체계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원래 출근이나 퇴근을 정확하게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견됩니다. 여러분들 꼭 살펴보세요. 그 전에, 그 전달, 전전달, 그 전달, 전전달 계속 돌아가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제가 다녀본 결과로는 저희가 이제 모의평가, 모의 현지조사 테스트가 있거든요. 테스트를 실제 가보면 뭐 한 10분, 15분이면 나와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청구가 다음 달인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 늦어요. 언제? 그 전에 우리 직원들 많잖아요. 적은 데들도 있고 어렵지 않잖아요. 적은 데들은. 그렇죠? 살펴보셔서 시간이 모자라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간이 모자라는지 아닌지. 이 사람이 한 명으로 시간이 충족되는지 안 되는지. 네, 대충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릴게요. 방문요양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이 퇴근을, 그러니까 마지막 방문이 5시 반이었어요. 5시 반 방문이었는데 5시 50분에 이제 상담을 마치고 집에 바로 가셨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8시간 근무를 한 걸까요? 7시간 50분 근무를 한 걸까요? 예, 너무 10분이면 너무 짧은가요? 사무실에 들르지 않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근무 시간으로는 8시간이 안 차죠. 예, 만약에 야근이나 연장을 안 했다면 하루 한 사람짜리가 아닌 거죠. 그럼 가산을 못 받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거 신경 써야 안 써요? 대표님들. 예, 90%가 쓰시면 좋아요. 쓰시면 10% 안에 드시는 거예요. 잘 안 쓰세요. 예. 근데 사실은 우리 근로계약에 어떻게 해놨어요? 잘 쓰신 기관들은 근로 장소를 사무실과 수급자의 집이라고 되어 있죠. 수급자의 집을 벗어나면 퇴근이에요. 집으로 가면. 수급자의 집을 벗어나서 사무실로 오면 근무입니다. 근무문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면 10분이 남았더라도 사무실로 가는 사무실에 앉아야 돼요. 앉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주간보호는요. 비슷한 게 있죠. 송영. 예. 어르신들을 다 똑같은 거예요. 5시 40분, 50분에 내렸어요. 센터로 오셨다 가시면은 근무. 맞죠? 거기서 내리면 퇴근. 아니, 맞잖아요. 저 여기서 그냥 집에 가면 그 이후에도 일을 하는 건가요? 퇴근. 자, 확인하셔야겠죠. 다 알려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전달에 짰던 그 근무표대로 제대로 했는지를 다음 달에 청구할 때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전달에 확인하시는 것만으로도 이 인력의 70% 이상은 해결이 됩니다. 깔끔하죠? 네. 예, 일지 보시면 일지 표시를 해놨는데, 일지에 보면은 이 일지, 급여제공기록지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 선생님 혼자 쓰는 게 아니죠? 요양원 선생님 말고도 급여제공자들 쓸 수 있죠? 여기에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 방어를 위해서. 예, 그 근무표 확인은 일지가 있어야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네. 예, 언제 출근했는지 퇴근했는지. 네, 넘어갈게요. 사이에 이거 논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인데 사실이에요. 지각, 조퇴, 외출원, 휴가 신청서. 자, 퇴근하고 출근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간에 나가시는 시간도 중요해요. 자기의 휴게 시간을 이용해서 나가시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가 시간을 1시간만 하려고 나갔는데, 일반 회사에서는 만약에 12시부터 1시까지 밥을 먹으러 나갔다가 1시에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 1시 10분으로 10분 늦었어요. 그럼 어떻게 끝나요? 팀장님이 아유, 왜 이렇게 늦었어? 다음번에 좀 빨리 와. 이렇게 하고 가야죠. 우리는 어때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10분이 모자라요. 연장이나 야근 근무가 없으면. 그래서 쓰셔야 돼요. 직원들이 치사하다 합니다. 시작하면. 뭐 이런 거 가지고 왜 출근까지 사? 30분 늦게 갈게요 하면 상관없지 않아요? 상관없죠.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예. 치사하다고는 합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근데 이게 왜 걸리냐면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런 거 막 녹음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공단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국세청과 업무 연락을 몇 개월마다 한 번씩 하죠? 여러분들 받아보셔야 하지만 3개월마다 한 번씩 하죠. 여러분들 병원 진료 기록 있어요, 없어요? 공단에? 있어요. 현재 수 있죠? 볼 수 있죠? 그리고 외국 나가는 기록 볼 수 있죠? 볼 수 있어요. 카드로 긁힌 그 하이패스 기록은요?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외출증을 쓰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외출을 했다는 의미는 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돈을 쓰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대부분 그래요. 병원 가면은 카드 긁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나가면 편의점 들어가실 거죠? 아닐 수도 있죠. 그렇지만 웬만해서는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패턴이 외출증을 쓰지 않는 패턴, 그러고 나서 청구하는 패턴이 그대로 어디에? 공단에 수정됩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현지조사 같은 경우에는 청구 패턴에 따라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정기조사 들어옵니다. 타겟으로. 그래서 치사하지만 쓰세요. 치사하지만 30분 더 하고 가 하세요.